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부원장 임창민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교수이신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 주민을 옥매는 족쇄인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박사님께서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김일성 민족주의에 기반한 봉건적 세습 군주제로 규정하시고 그 속성을 야만적 포갑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올라서 사실 제멋대로 법무부를 갖다 총살한다든가 고위 간부들을 총살한다든가 아주 포갑적인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김정은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 초상화를 비해준다고 해석하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그 일에서 벌어지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은 이제 김정일이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그 당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인전된 그 당 조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행을 강제하고 여기에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원칙을 위반하면 당장 조직 생활 총화 때 비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도 이념으로서의 주체 사상과 일당 지배기구인 조선노동당, 포갑기구인 국가보위부를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는 것은 10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그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키고 김일성 민족으로 개조시키는 수단이군요, 이것이. 예. 그러면 이것이 곧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0대 원칙은 북한 사회를 수령이 나온 인민의 지옥으로 만든 행동강령입니다. 북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째 구호 경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공무부인 장성택을 총살하고 이복 형인 김정남을 해외 공항에서 독살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적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런 사대적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열광적으로 추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김정은이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손길만 스쳐도 펄쩍펄쩍 뛰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령을 옹이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의 행동의 원천이 10대 원칙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10대 원칙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큰 힘을 갖고 있나요? 예, 당이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조선노동당의 당 강령인데 서문과 총 10개조 60개 소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이 강령이지만 북한에서 수령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매주 겪어야 하는 조직 생활 총화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최고 행동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10계명을 언급하듯이 이거 북한판 무슨 10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세히 설명하려면 매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축약한 메모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10대 원칙 서문은 핵무력 완성 등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장황하게 나열하여 칭송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충정을 다하 바치며 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위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하기 위하여 10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조 본문을 보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한다고 하는 등 5개 세부 항목을 두고 인민 대중에게 김일성주의 체제 확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조부터 그럼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으로 물들이겠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이런 노동당의 존재 이유이자 북한 주민들의 존재 목적이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이군요. 네, 제2조 본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당과 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수령의 후손,
장군의 전사, 제자들이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과 장군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 무궁한 번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5개 세부 항목을 두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누구나 매분기 상당 정도의 금수산 태양궁전 기금을 내야 하는데 산망에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결사 보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이런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매 분기에 돈까지 내면서 금수산 궁전을 기금을 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아예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개조하고 한반도를 김일성 조선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네요. 네. 제3조 본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는 것은 혁명의 지상 요구이며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다라고 기술하고 6개 세부 항목으로 실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보수단체가 서울에서 김정은 화영식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이 전쟁을 공개 위협했던 사건이나 금년도 탈북민단체가 김정은 권위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북한으로 공중 살포하였을 때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사건 등을 자행한 것은 이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이 결국은 북한 가정을 우리가 TV에서 북한을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초상을 걸어놓고 아주 극진히 모시는 그런 행태를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사람들이 초상에 비맞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 조항에 다 포함된 내용이죠. 예. 제4조 본문은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은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의 세부 항목을 두었는데 제6항의 경우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의 교시와 장군의 말씀, 당 문헌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외에는 다른 사람 일체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간부들조차도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5조 본문은 보면 수령과 장군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는데 1항을 보면 수령과 장군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관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이 얘기하거나 김정은이 말하는 것을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제6조 본문을 보면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 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철 같은 통일 단결은 당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이 원천이며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다라고 규정하고 전 인민이 통일과 단결을 강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개의 세부 항목이 있는데 제3항의 경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유일영도 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북한에서 지도자를 제외하고 2인자가 떠오르거나 다른 간부가 힘을 얻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건 지난번에 장성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요? 예. 다음 제7조 본문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을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식 장군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다라고 규정하고 7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각급 학교에서도 이거 10대 원칙 외우기나 따라 배우기가 늘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던데 결국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이 이 10대 원칙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8조 본문은 보면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이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고 규정하고 5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이 김일성 국가의 공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수령과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요구한다. 참 결국은 뭐 물질에 불과한 그 육체적 생명에 정치적 생명을 벌어 넣어줬으니 너희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보답을 하든지 죽을 때까지 대남 혁명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라는 요구인 것이죠. 예. 참. 그다음 제9조 본문은 당이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기율을 세우는 것은 당이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이 중요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다라고 규정하고 9개의 세부 항목을 두었습니다. 제5항의 경우를 보면 개별적 간부들이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이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야만적인 체제인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10조 본문은 김일성이 개척하고 수령과 장군이 이끌어온 주체혁명 위협, 선군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는 것은 우리 당의 뒤팀없는 의지이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의무다라고 규정하고 5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김일성 일가에 의한 정권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0조는 결국 김일성 일족이 한반도를 영원히 통치하고 우리 민족은 영원히 김일성 왕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김일성 민족 국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김정은이가 만든 건가요? 유일 체계는 1974년 김정일이 당이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 내용이 극히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2013년 6월 당이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 수정된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조항에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급으로 규정해서 삽입함으로써 현재의 수령인 김정은의 위상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제1조 3항에 있던 김일성이 수립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통치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제6조 4항에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요. 제10조 제2항에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를 삽입해서 김일성 일가의 정권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저 정말 섬뜩합니다. 이제야 하여튼 북한 그 주민들의 그 비이성적인 행태가 좀 이해가 됩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를 이어 오로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서 이들을 영원히 신처럼 받들고 따르고 칭송하며 이들이 준 소위 정치적 생명이라는 것을 즉 한반도 전체에 대한 김일성 주의화를 위해 육체적 생명을 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또한 당 중앙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김일성 가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남조선의 김일성주의와 혁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주체 사상하면 이것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김 박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정반대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사회에도 소위 주사포로 불리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상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인물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연히 이러한 세뇌 교육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0대 원칙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들은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자주적이고 반제 반봉건 혁명을 더 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잔재 청산을 철저히 했다거나 토지개혁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훨씬 자주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김일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거는 소련이 했던 것이거나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나 베트남이 하는 것과 같은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사실 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외부 사조를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것이 결국은 북한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이 전원에 의하면 당 조직 생활 총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 하는 이런 증언을 하는 사례들도 더러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어떤 그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북한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을 어떻게 보면 부숴버리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오늘 아주 북한 체제의 진면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는 북한 체제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김일성 민족주의 해체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